제가 미쳤던 걸까요? 신살에 처음으로 사랑에 미쳐버렸어요. 매일 밤 그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집 45살 운전기사를요. 남편 몰래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밤. 결국 들켰습니다. 호텔 들어가는 사진까지. 저택도 명품도 다 버리고 그와 도망쳤습니다. 이 미친 선택의 결말은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50세입니다. 오늘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50세 재벌 부인인 제가 45세 운전기사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 300억짜리 저택에 살고 명품 백만 20개가 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한테 고개를 숙이죠.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외로웠어요. 남편 김 회장은 올해 65, 대기업 회장이라는 타이틀답게 매일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침 6시면 골프장 나가고 낮에는 회의하고 저녁에는 접대받고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전 남편 얼굴 제대로 보는 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어요. 대화라고는 안부 정도였고 손 한 번 잡는 일도 없었죠. 50년을 살았는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나는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일까? 나는 그냥 김 회장의 부인, 애들 엄마로만 살다가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이수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어디 갔을까? 그런 제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집 전속 운전기사 강민준 씨였습니다. 민준 씨는 올해 45, 키가 178cm의 단정한 외모, 무엇보다 눈빛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지 벌써 10년째였죠. 처음엔 그냥 고용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늘 저를 챙겼어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라고 권하고 제가 우울해 보이면 드라이브라도 나가시라고 말하고 단순히 일이라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제가 병원 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전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느냐고, 우울증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울컥했던 거예요. 아, 내가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구나. 민준 씨는 차를 한적한 곳에 세우더니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말을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전 민준 씨한테 털어놨어요. 5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외롭다고, 남편은 나를 그냥 집 가구처럼 대한다고, 애들은 바빠서 엄마 생각도 안 한다고, 나는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공허하게 살다가 죽는 거냐고.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죠. 민준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한테는 제가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만큼 따뜻하고 우아한 분을 본 적이 없다고, 회장님이 못 보시는 거라고.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를 한 사람으로, 한 여자로 봐준다는 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 10년 동안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봐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걸 그 순간 처음 깨달은 거죠. 전 고맙다고, 위로가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 씨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민준 씨가 출근해서 인사할 때, 차를 타고 어딘가 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떨렸어요.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떨림이, 설렘이, 두근거림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민준 씨 생각이 났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진심 어린 눈빛이, 저를 챙겨주는 마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전 50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남편하고는 중매 결혼이었고, 연애라는 것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시집가서 애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5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한 남자한테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집 운전기사한테.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로 전 민준 씨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도 민준 씨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외출할 일이 없어도 일부러 밖에 나갈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유럽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독일이랑 프랑스에 새 공장 건설하는 것 때문에 한 달이나 집을 비운다고 하더라고요. 전 괜찮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제 대답도 제대로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준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또 혼자 한 달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일이 수없이 많았죠. 남편은 늘 일이 우선이었고 전 늘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준 씨랑 더 자주 볼 수 있겠네.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어요.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며 어떤 옷이 더 나아 보이는지, 어떤 립스틱 색이 더 어려 보이는지 고민했죠. 50대 여성이지만 관리를 꾸준히 해서 그런지 아직도 피부가 곱고 몸매도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민준 씨는 평소처럼 제게 오늘 어디 가실 곳이 있냐고 물었어요. 전 민준 씨한테 너무 답답하다고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술 이전당에서 오늘 저녁에 클래식 공연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와 민준 씨는 함께 공연장에 갔습니다. 물론 민준 씨는 운전기사니까 차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였는데 전 혼자 보기 아깝다고 말했어요. 같이 들어가자고, 어차피 빈 좌석 많다고. 민준 씨는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다고 부탁하니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연장 안은 어두웠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전 음악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 씨의 체온만 느껴졌거든요. 가끔 팔이 스치기라도 하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 제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민준 씨가 재빨리 제 허리를 붙잡아줬습니다. 우리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어요. 민준 씨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고 그의 단단한 팔에 안긴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어요. 민준 씨도 저를 놓지 않았고요.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일으켜 세웠고 전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준 씨의 체온이, 그의 향기가,
그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전 민준 씨에게 자꾸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같이 가자고, 남자 옷 사려는데 의견 좀 들어보겠다고, 저녁 같이 먹자고, 혼자 먹기 너무 외로우니까, 영화 같이 보러 가자고, 혼자는 너무 쓸쓸하니까. 민준 씨도 처음에는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그도 저한테 끌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가끔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2주가 지났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이 시간을 보냈고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사모님, 민준 씨 하며 격식을 차리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둥 번개까지 쳤습니다. 전 천둥을 어릴 때부터 정말 무서워했거든요. 온몸이 떨렸어요. 전 민준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섭다고 옆에 와줄 수 있냐고. 민준 씨는 조금 있다 가겠다고 했어요. 민준 씨가 왔을 때 전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날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민준 씨는 제 옆에 앉더니 조금만 있다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민준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그리고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50살인데 아직 여자라고,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게 너무 서럽다고, 안아줄 수 있냐고. 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왜 안 되냐고, 나도 여자라고. 50살이면 여자가 아니냐고. 30년 동안 남편한테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잊어버렸다고. 그냥 김 회장 부인, 애들 엄마로만 살았다고. 나는 이수진이라는 한 여자로 살고 싶다고. 민준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이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민준 씨가 천천히 저를 안아줬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전 민준 씨의 따뜻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서러움이,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희는 금지된 선을 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나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20대 처녀처럼 생기가 넘쳤어요. 눈빛도 살아있고 피부도 윤기가 흐르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여자라는 걸 느낀 거예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민준 씨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민준 씨는 어젯밤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냐고. 전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은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민준 씨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날부터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이 유럽에 있는 동안 저와 민준 씨는 거의 매일 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였어요. 전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피부는 더 윤기가 흐르고 표정은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거든요.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집안 식모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사모님이 너무 예쁘다고,
뭔가 달라졌다고 수군거렸어요. 피부과를 새로 다니시냐고 아니면 좋은 일이라도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전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게 다 사랑 때문이라는 걸. 50살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사랑 때문이라는 걸. 어느 날 저녁 저와 민준 씨는 한강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전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하냐고. 민준 씨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저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고. 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민준 씨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한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50세와 45세.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20살처럼 서로를 원했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전 민준 씨한테 말했어요. 당신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다고. 민준 씨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 후 남편이 갑자기 일찍 귀국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계약이 일찍 끝나서 모레 들어간다고 깜짝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전 민준 씨한테 급히 연락했습니다. 회장님이 모레 들어온다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고. 민준 씨도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행복이 끝나는 건가? 다시 예전의 외로운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회장이 돌아오는 날, 전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거울을 100번도 넘게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한 달 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피부는 더 윤기가 흐르고 눈빛은 살아있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이게 다 티가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화장을 지웠다 다시 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녁 8시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어서 오라고 인사하고 힘들었냐고 물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뭔가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얼굴에 윤기가 나고 표정도 밝아 보인다고 좋은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전 당황해서 그냥 요즘 피부 관리 열심히 하고 운동도 좀 했다고 둘러댔어요. 남편은 젊어 보인다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애초에 저한테 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배고프다며 저녁이나 달라고 했어요. 전 부엌으로 가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일단은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민준 씨를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딱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저 아침에 차 준비해 달라는 말, 어디 가겠다는 말, 그런 업무적인 대화만 몇 마디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전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민준 씨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그리운 감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골프 약속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갔어요. 저녁도 밖에서 먹고 온다고 했습니다. 전 기회다 싶었어요. 전 민준 씨한테 오늘 시간 되냐고 물었습니다. 백화점 간다는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백화점은 그냥 핑계였습니다. 전 민준 씨와 단둘이 있고 싶었던 거죠. 차 안에서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다고, 죽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회장님이 계시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전 알고 있었지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고 서로의 그리움을 나눴어요.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졌다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에요. 며칠 후, 제 친구 영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영희는 저를 보자마자 요즘 너무 예뻐졌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전 별일 없다고, 그냥 운동 좀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20년 넘게 저를 봐온 친구였어요. 확실히 뭔가 달라졌다고, 얼굴에서 윤기가 흐른다고, 이거 완전 사랑하는 여자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농담처럼 혹시 외도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전 깜짝 놀라 부인했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제 반응을 보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희도 눈치챘는데 다른 사람들도 알아챌까? 회장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아침 식사 중에 갑자기 말했어요. 민준이 운전기사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전 깜짝 놀라 왜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10년이나 있었으면 됐다고, 새 사람으로 뽑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전 너무 놀라서 큰 소리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왜 갑자기 내보내려고 하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반대하냐고 물었어요. 전 당황해서 10년 동안 우리 가족처럼 지냈다고, 갑자기 내보내면 민준 씨도 힘들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급한 건 아니니까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전 몰래 민준 씨를 불렀습니다. 큰일 났다고, 회장님이 당신을 내보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민준 씨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를 내보낸다는 남편의 말 이후로 전 매일이 불안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가는 꿈, 남편한테 들키는 꿈.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일찍 귀가했어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앉히더니 할 말이 없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민준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랑 민준이가 뭐 하는 거냐고 다 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민준 씨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탐정을 고용했다고 했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실망했다고 말했어요. 정말 실망했다고. 50년을 산 사람이 어떻게 운전기사 따위랑 그럴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터졌어요. 전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운전기사 따위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 외도했어요. 민준 씨랑 사랑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후회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신한테 사랑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물었어요. 나는 그냥 김 회장 부인, 애들 엄마였을 뿐이라고.
나도 여자라고 사랑받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 씨는 나를 여자로 봐줬다고, 나를 수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줬다고, 당신처럼 가고 취급하지 않았다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전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돈이냐 명품이냐고, 나는 외로웠다고, 너무나 외로웠다고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전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고, 이혼합시다라고 말했어요.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전 진심이었어요. 어차피 우리 관계는 진작에 끝났다고, 명목상 부부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전 민준 씨를 불렀습니다. 우리 들켰다고 말했어요. 민준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전 미안하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저랑 같이 갈 수 있냐고. 이혼하고 저랑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냐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전 결심했어요.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후, 전 남편과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대신 민준 씨와 함께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50평짜리 작은 카페였지만 300평짜리 저택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명품 가방보다 민준 씨의 손이 더 소중했고 고급 레스토랑보다 우리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가 더 맛있었어요. 1년 후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제주도 바닷가에서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해서요. 51세와 46세의 신혼부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 씨와 함께 산책하고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소소한 일상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50세에 시작된 금지된 사랑. 하지만 그 사랑 덕분에 전 진짜 제 인생을 찾았어요. 누가 뭐래도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한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았냐고 물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30년 동안 외롭게 살아온 한 여성의 선택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